현민경 분석 1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분석 1번부터 7번 경기 분석은 전체 공개로 8번부터 14번 경기 2부 분석은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김천상무 대 FC서울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초안픽으로 단통 무승부를 베이스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내일 국내 배당 정보까지 취합을 해서 김천상무 승무 투폴로 갈지 아니면 단통 무승부로 갈지 정할 예정인데 어쨌든 무승부를 베이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양팀 모두 K리그에서 실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김천상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실점이 거의 없는 팀이고 FC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체 실점이 2등으로 상당히 적은 팀이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3월 1차전 맞대결에서도 0대0 무승부가 나왔었는데 당시 경기 내용을 보시면 스코어는 0대0이었지만 FC서울이 상당히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슈팅 숫자 12대4로 3배 많았고 기대 득점 역시 2.31대 0.16으로 FC서울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스코어는 0대0 무승부였고 그도 그럴 것이 이 FC서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K리그에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실점 순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실점이 적지만 득점 역시 가장 적은 것이 바로 FC서울이기 때문에 FC서울이 직전 수원FC와의 경기에서도 골 결정력 난조를 드러내면서 무승부에 그친 만큼 이번에도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FC서울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서 무승부가 7번으로 가장 많은 팀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K리그에서 fail to score 무득점 경기가 가장 많은 특히나 원정에서 63%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FC서울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FC서울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반대로 수비 조직력은 뛰어나다는 점 김천상무 역시 최근에 전역자가 속속히 나오면서 전역 휴가에 대한 출전 여부 불투명 그리고 최근에 서울 상대로는 8경기 4무 4패 승리가 없었다는 점 김천상무 역시 최근에 2경기 1무 1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내일 국내 배당 정보까지 취합을 해서 최종 픽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강원 대 안양 경기인데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승패로 한번 갈라보고 싶은 경기인데 단통픽으로는 강원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양 사이드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1차전 맞대결을 보시면 4월달 안양이 홈에서 강원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경기 내용 자체 역시 기대 득점 1.97 대 0.66으로 안양이 더 우세한 경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강원의 정경호 감독이 조금 더 빌드업에 집중을 하면서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를 추구를 했던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력이 안 좋았고 최근에 강원 같은 경우에는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컵대회 포함해서 3승 1무 1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경호 감독이 이러한 빌드업이나 주도적인 축구보다는 상대의 맞춤 전술 그러니까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무게를 두면서 전방 압박을 적절히 병행을 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했다가 마지막에 한 방을 노리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가져가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원이 바뀐 플레이 스타일을 안양을 상대로 적용을 하면서 안양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강원 정경호 감독의 맞춤 전술이 또다시 통한다면 강원에게도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에서 2무 3패 하락세이고 무엇보다 K리그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수비 불안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안양이 또다시 강원 원정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나가는 최근에 이 수비 조직력과 압박 조직력이 살아나고 있는 강원을 상대로 오히려 역으로 역습을 얻어맞으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강원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내일 배당 정보가 나온다면 안양 사이드도 한번 가져가 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수비 조직력이 올라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FC 서울과 함께 무득점 경기가 7경기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득점력은 가장 꼴찌라는 점에서 강원의 골 결정력 난조가 나와준다면 이번 시즌 첫 맞대결 승리를 거뒀던 안양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내일 배당 정보를 바탕으로 승패로 갈라보고 싶은 경기이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딱 2번밖에 없는데 원정에서는 2승 5패 빠꾸 없는 경기를 하면서 특히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그 16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3경기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안양의 수비 불안감을 고려한다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광주 대 울산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울산이 승리로 가고 싶은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패, 무승부까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도 공격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리그 15경기에서 14골에 그치면서 득점이 세 번째로 적은 것이 바로 광주이고, 광주에서 골 결정력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용병 공격수 아사니 선수가 최근에 리그 10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광주가 수비 조직력은 괜찮지만 공격 쪽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최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최소 실점 4등을 달리면서 수비 조직력은 좋지만 최근에 측면 수비수 김진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된 것이 은근히 광주의 전술 구조에 있어서 꽤나 큰 전력 누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진호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는 인버티드 풀백,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경기 영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결장이 되면서 조금은 광주가 약화가 된 모습이 있고, 반대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김천 상무전에서 2골을 내줬지만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상승세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 3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컵대회 포함하면 6경기 4승 2무 무패이고, 이 광주 출신의 공격수 엄원상 선수가 직전 김천전에서 마침내 시즌 마스거리거를 신고를 한 것 역시 울산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의 아사니 선수가 침묵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수 에릭 파리아스 선수가 직전 김천 상무전에서 2골을 포함해서 최근에 리그 3경기 3골로 용병 공격수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력과 용병 자원의 컨디션을 고려하면 그래도 울산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시즌 첫 맞대결 울산이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경기 내용 자체가 울산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에는 광주가 이정효 감독 체제에서 울산의 천정 면모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울산이 다시 우세를 점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득점 경기가 2번째로 많을 정도로 골 결정력이 아쉽기 때문에 이번에도 광주가 경기력은 좋은데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헤매는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김경민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좋고 울산 역시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 팀의 골키퍼 기량 그리고 전체적인 팀의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 배당 정보를 취합을 해서 무패로 갈지 아니면 단통 패배로 갈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애틀 유나 대 올랜시티 경기, MLS 경기입니다. 애틀 유나 대 올랜시티 경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위기나 순위적으로 봤을 때는 올랜도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MLS 같은 경우에는 홈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모든 팀들이 다 있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만큼은 홈발을 세게 받는 경향이 있는 리그가 바로 MLS이기 때문에 애틀 유나의 홈발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틀 유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리그 8경기에서 3무 5패 승리가 없다가 직전 신시내티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당시에도 홈 경기에서 4대2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애틀유나 역시 충분히 홈발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애틀유나 같은 경우에는 빅리그 경험이 있는 한방이 있는 공격 자원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 뉴캐슬에서 활약을 하고 한 바 있는 알미론 선수가 있고 세리A 빅리그 경험이 있는 미란 축구 선수까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틀유나도 홈발을 받는다면 이 빅리그 경험이 있는 플레이메이커들이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5승 2무 1패지만 원정에서는 2승 4무 1패로 원정에서 득점력이 현저히 감소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고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무승부가 6번으로 현재 동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올랜도이고 원정에서는 득점이 줄어들면서 무승부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클린시트 7회로 최다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올랜도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애틀유나의 홈발을 고려했을 때 무패로 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리그 3연승 포함해서 12경기 6승 6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 자체 역시 올랜도가 우세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무패 올랜도 사이드가 맞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술 상성적으로도 올랜도가 괜찮아 보이는 것이 애틀유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50%, 올랜도가 46%로 오히려 올랜도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홈에서 애틀유나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나온다면 올랜도가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점유율을 애틀유나에게 내주면서 올랜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카운터 어택을 가져가는 양상이 나온다면 올랜도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이고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 역시 6골로 4번째로 준수하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애틀유나 8골로 2번째로 맞기 때문에 올랜도의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틀유나가 홈에서 신시내티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는 점, 애틀유나 역시 원정에서의 0승 2무 4패보다는 홈에서의 3승 3무 3패 그리고 득점 역시 홈에서 3배 이상 증가가 된다는 점, 공격 쪽에서 빅리그 경험이 있는 알미론이나 미란축구 같이 한방에 있는 자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올랜도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했을 때 무패 사이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신시내티 대 댈러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초안픽으로 신시내티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가 직전 애틀유나 원정에서 2대4로 패배를 당했지만 홈에서는 5승 1무 0패 패배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시내티 역시 홈발을 받는 팀인데 패턴적으로도 리그 2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댈러스를 상대로 한번 분위기를 끊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신시내티가 공격력이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공격 쪽에서 플레이메이커 에반데르와 공격수 덴키 선수가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에반데르 덴키가 공격 원투펀치 역할을 해주면서 신시내티 특유의 수비 조직력, 특히나 홈에서는 4실점밖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의 짠물 수비가 나와준다면 신시내티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MLS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습니다. 대부분 홈에서 성적이 훨씬 좋은데 댈러스는 원정에서 3승 3무 2패로 홈에서의 1승 1무 4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댈러스가 최근에 리그 4경기 1무 3패 하락세이고 실점과 득점 부문에서 서부 리그 4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 득점 공동 4위에 최다 실점 4등이라는 점에서 공수 모두가 불안하다는 점, 그리고 댈러스의 주포 공격수 페타르 무사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 역시 종합을 해봤을 때 그래도 신시내티가 홈발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신시내티가 평균 점유율 50.4%,
댈러스가 45%로 신시내티가 홈 경기라는 점에서 신시내티가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3골로 MLS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댈러스가 역습 수비가 역습 실점이 2골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 신시내티의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신시내티가 세트피스 득점은 4골로 적은데 댈러스가 세트피스 실점도 1골로 적기 때문에 댈러스가 은근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할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댈러스에는 현재 아코스타라는 선수가 플레이 메이킹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아코스타 선수가 댈러스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이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신시내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입니다. 이 아코스타 선수가 이번 시즌 댈러스로 이적을 하기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시내티에서 지난 시즌 14골, 16개의 어시스트, 무려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시즌 댈러스로 이적이 되면서 리그 13경기 3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코스타 선수가 댈러스로 이적을 한 이후에는 신시내티 시절만큼의 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신시내티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적을 한 선수가 친정팀을 상대로 가끔씩 비수를 꽂으면서 골 세리머니는 하지 않는 그림이 종종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조금은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신시내티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 DC 유나이티드 대 뉴잉 레벌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뉴잉 레벌의 무패, 뉴잉 레벌 사이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뉴잉 레벌 사이드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최근 경기력 자체가 뉴잉 레벌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3연속 무승부로 많지만 리그 기준으로 7경기 4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반대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나 MLS 동부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바로 DC이고 득점 역시 두 번째로 적은 것이 바로 DC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악재가 있고 최근에 이 DC 유나이티드가 뉴잉 레벌 상대로 2연승으로 상당히 강했는데 그 2연승 과정에서 DC의 벤테케라는 공격수가 뉴잉 레벌 상대로 2경기 3골 킬러 면모가 있었는데 최근에 DC의 이 벤테케 선수가 부상 여파로 3경기째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DC 유나이티드의 주포 공격수인 벤테케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이 뉴잉 레벌이 좀 더 유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벤테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프리미어리그를 경험을 했던 빅리그 경험이 있는 공격수이고 무엇보다 장신의 공격수에다가 제공권 높이가 상당히 좋아서 뚝배기가 상당히 위력적인데 이 DC 유나이티드의 벤테케가 빠지면서 이 DC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공권이 죽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DC 같은 경우에는 필라윤이 다음으로 MLS에서 제공권이 두 번째로 뛰어난 팀이고 DC에서 가장 제공권이 뛰어난 선수, MLS 전체 제공권 1등을 달리고 있는 공격수가 바로 이 벤테케 선수인데 이 벤테케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3경기째 빠지고 있는 DC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도 벤테케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면 DC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공권이 확 죽으면서 동시에 뉴잉 레벌 상대로 2경기 3골로 강했던 벤테케의 천정 면모가 없다면 최근 뉴잉 레벌의 무자비 면모와 7경기 무패 경기력 그리고 플레이메이커 까를레스 1 선수의 한방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뉴잉 레벌의 무패 사이드가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DC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뛰어나지만 세트피스 실점은 7골로 세 번째로 많은데 뉴잉 레벌은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DC 입장으로서는 뉴잉 레벌에 떨어지는 세트피스 득점이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뉴잉 레벌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는 역습 실점이 4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DC에는 역습 득점이 0골로 역습의 강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뉴잉 레벌에게 호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 벤테케 선수가 깜짝 복귀가 된다면 DC에게도 승점 획득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초안 픽으로는 무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뉴욕시티 대 휴스턴 다이나모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도 뉴욕시티, 특히나 뉴욕을 연고로 한 뉴욕시티나 뉴욕 레드 같은 경우에는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인데 홈에서 6승 2패 12골 6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홈발을 받고 있고 최근에 5경기 기준으로 4승 1무 1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욕시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뉴욕시티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4-2-3-1 포메이션으로 점유축구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휴스턴 역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양 팀의 점유율을 살펴드리면 평균 점유율 뉴욕시티가 52%, 52.8%, 휴스턴이 52.2%로 이 소수점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패스 축구 위주의 상성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은근히 상성이 갈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휴스다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리그 3경기 2승 1무 무패에다가 원정에서는 1승 4무 2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서부지구 원정 최다 무자비 공동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휴스다이의 무승부 이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휴스다이가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휴스다이에서 현재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과거 라리가 엘체 경험이 있는 엘체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는 폰세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휴스턴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뉴욕시티의 홈발을 뚫고 휴스다이가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4번째로 많은 팀인데 뉴욕시티가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3번째로 적기 때문에 준수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고 이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4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1골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는 휴스턴에게도 호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욕시티가 현재 MLS에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오스틴, 애틀유나 다음으로 3번째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뉴욕시티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휴스턴의 최근 무패 행진 그리고 원정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점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휴스턴이 좀 더 앞서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뉴욕시티가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경우에는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뉴욕시티의 승리를 베이스로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리그 3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뉴욕시티가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뉴욕시티가 골 결정력은 떨어지지만 반대로 이 동부에서 실점이 2번째로 적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변 픽으로는 저득점 무승부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약 12억 원이 이월된 축구 승무패 37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내일 수요일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된 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8번부터 14번 경기 2부 분석 내용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